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 문제입니다. 풍선을 손으로 누르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압력이 1기압에서 4기압으로 4배가 되었으니 부피는 반대로 4분의 1로 줄어들어야겠지요.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 P1V1은 P2V2 공식은 반드시 숙지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반토막은 콜로이드처럼 큰 입자는 통과시키지 못하고 전해질이나 작은 분자만 빠져나가게 하는 막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콜로이드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조잡을 투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신잔이 하는 일과 같아서 신잔이 나쁜 분들이 받는 혈액 투석을 떠올리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나머지 보기는 정제법이 아니라 콜로이드의 성질입니다. 틴들 현상은 빛의 선란, 브라운 운동은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 전기 영동은 전기잔 속에서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중화되는 지점에서는 산과 염기의 노르말 농도와 부피의 곱이 서로 같다는 MV는 N-V-가 출발점입니다. 적정에 쓴 50ml로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농도를 구하고 그 농도로 100ml 속 순수한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을 구한 뒤 시료 3.2g에 대한 비율을 내면 순도가 됩니다. 농도를 먼저, 순도는 마지막에 비율로 구한다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바출제 문제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이고 pH 8.2를 넘는 염기성에서 염분 홍색을 거쳐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색이 나타나는 쪽이 염기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산성에서는 색이 없다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중화적정에서 무색이던 용액이 분홍빛을 띠는 순간을 종말점으로 잡는 것도 같은 이유이지요. 붉은색이나 청색, 황색은 다른 지시약의 색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배수비례의 법칙은 같은 두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두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짝이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보기에서는 2번의 이산화황과 삼산화황만이 황과 산소라는 동일한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황 32g에 결합한 산소가 32g 대 48g, 곧 2 대 3의 간단한 정수비를 이룹니다. 나머지는 구성 원소의 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결합력의 새끼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원자와 원자가 전자를 직접 공유하는 공유결합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수소결합, 가장 약한 것이 반데르발스 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은 영구적인 전기적 인력에 기반하지만 반데르발스 결합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임시적인 전하 치우침에 의존하기 때문에 훨씬 약합니다. 원자 사이의 결합이 분자 사이의 결합보다 세다고 정리하시고 공유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순서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카복실산과 알코올을 섞고 진한 황산을 촉매로 넣어 가열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향기나는 에스터가 생성됩니다. 이를 에스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세트산과 에탄올이 만났으니 생성물은 아세트산에틸이고 진한 황산은 물을 빼내는 탈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에스터화 반응은 유기화학에서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분자 안에 극성 결합이 있어도 구조가 대칭이면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어 비극성이 됩니다. 메테인 메탄은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넷이 정사면체로 대칭 배치되어 완전히 상쇄되지만 플루오린 하수소와 물, 암모니아는 비대칭이라 극성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자 1몰이 흐른 전기량이 1F입니다. 황산구리 용액 속 구리이온은 구리이온이므로 금속 구리 1몰이 섭취되려면 전자 2몰, 곧 1F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흘려준 전기량은 0.5, F도 필요한 양의 4분의 1뿐이니 1뿐인 섭출되는 구리도 2몰의 4분의 1입니다. 섭출의 전자가 몇 개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부동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에틸렌글라이콜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산기를 2개 가지니까 알코올입니다. 비점이 약 197도로 높은 무색 액체이고 점성이 있으며 약간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 자동차 냉각수의 부동액 원료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2번과 3번은 표기만 다를 뿐 둘 다 아세톤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양쪽성 산화물은 산과도 반응하고 염기와도 반응하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 산화물입니다.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같은 금속의 산화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기를 보면 산화마그네슘과 Na2O는 금속 산화물이지만
산에만 반응하는 염기성 산화물이고 이산화질소는 비금속 산화물이라 염기에만 반응하는 산성 산화물입니다. 산과 염기 양쪽에 모두 반응하는 것은 산화알루미늄 하나뿐입니다. 양축성 원소는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으로 묶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아르곤은 원자 번호 18번이라 전자가 18개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모두 전자 18개를 갖는 화합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칼슘은 원자 번호 20번이라 전자 2개를 잃어 칼슘이온가 되면 전자가 18개, 황은 원자 번호 16번이라 전자 2개를 얻어 황이온가 되면 역시 18개가 됩니다. 두 이온 모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화합물은 CaS입니다. 원자 번호에서 이온의 전하만큼 빼고 더해 18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방향족 화합물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톤로에는 벤젠에 메틸기가 붙은 것이고 크레졸은 벤젠고리에 메틸기와 하이드록시기가, 마닐린은 벤젠고리에 아미노기가 붙은 것이라 셋 다 방향족입니다. 반면 아세톤은 케톤의 일종으로 벤젠고리가 없는 지방족 화합물입니다. 구조식에 벤젠고리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소의 산화수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코탄소 물질은 산화수가요. 화합물 속의 산소는 보통 -2, 과산화물에서는 -1이라는 세 가지 규칙만 알면 됩니다. 산소 분자 산소는 코탄소 물질이라 산화수가 0이고 과염소산 칼륨과 황산의 산소는 -2, 과산화수소는 과산화물이라 -1입니다. 0이 -1이나 -2보다 크므로 산소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산소입니다. 코탄소는 산화수 0이라는 기본 규칙을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몰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서 그 성분의 몰수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질량 그대로 비율을 내면 안 되고 반드시 몰수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에탄올은 분자량 46, 물은 분자량 18이므로 물은 분자량이 작아 몰수로는 훨씬 많아지므로 에탄올의 몰분율은 생각보다 작게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산소는 -2, 수소는 +1로 놓고 중성 분자면 산화수의 합이 0, 이온이면 그 이온의 전하가 되도록 밑줄 친 원자의 산화수를 역산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산의 질소도 +5, 염산 오존의 염소도 +5가 나옵니다. 혼자값이 다른 것은 +6인 크로뮴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연소 후 늘어난 질량이 곧 금속과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열쇠입니다. 11.2g에서 8g을 뺀 3.2g이 전부 산소인 셈이지요. 금속과 산소를 각각 원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구한 뒤 두 몰수를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며 그 비가 곧 화학식의 원자계수 비가 됩니다. TLS는 -0.5, 따라서 이 산화물의 화학식은 M2O7이고 답은 4번입니다. 전리도는 녹인 용질 입자 중에서 실제로 이온으로 갈라진 입자의 비율입니다. 용액이 묽을수록 이온끼리 다시 만나 재결합할 기회가 줄어들어 전리도가 커지고 전리는 대부분 흡열 반응이라 온도가 높을수록 전리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농도는 묽게, 온도는 높게 이 두 조건이 함께 들어있는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묽고 뜨거울수록 잘 쪼개진다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알파 붕괴는 핵융 원자액이 튀어나가 원자 번호가 2 감소하고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원자 번호가 1 증가합니다. 라돈의 원자 번호 86에서 알파 2번으로 4가 줄고 베타 2번으로 2가 늘어나니 86 빼기 2 빼기 2 더하기 1은 84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라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가벼운 기체일수록 빨리 퍼지지요. 이산화황보다 2배 빠르다면 속도비가 2므로 분자량은 그 제곱인 사례만큼 작아야 합니다. 이산화황 분자량 64의 4분의 1인 16이 이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제3위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수소 같은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물이 들어간 소화약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법령상 금수성 물질의 적응성이 인정되는 것은 탄산수소염류 분말수화 설비와 마른 모래, 펜찬질석, 펜찬진주함뿐입니다. 할로젠화 합물이나 이산화탄소, 인산염류 분말은 모두 적응성이 없지요. 보기에서 금수성 물질을 쓸 수 있는 것은 탄산수소속 바시판산수소염류 분말 수화기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금수성에는 마른 것만 쓴다고 기억해 주셔요.
할로제너암물 청정소 화약제 명명법 문제입니다. 플로어린 하수소 시 계열은 수소, 플로어린, 탄소로만 이루어져 브로민이나 염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읽는 요령은 뒤에 숫자에 90을 더하는 것입니다. 세 자리가 순서대로 탄소, 수소, 플루오린의 개수를 뜻하므로 화학식은 CHF3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포소화약제는 거품이 액체 상태로 화재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지식소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포는 쉽게 증발하지 않고 화재면에 안정적으로 남아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기화성이 좋다는 것은 금방 증발해 없어진다는 뜻이니 오히려 질식 효과를 떨어뜨리는 성질이지요. 부착성과 유동성, 바람에 견디는 응집성과 안정성은 모두 갖추어야 할 조건이지만 기화성만은 나빠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답은 2번입니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급수와 표시 색상이 점해집니다. 인화성 액체의 화재는 기름 화재이므로 유류화재응 비급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급수와 색깔의 짝은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수소는 공기 중 연소 범위가 약 4에서 75볼륨%에 이르는 연소 범위가 매우 넓은 가연성 가스입니다. 보기 중 이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4.0에서 74.5볼륨%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마그네슘 화재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은 반응성이 커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앗아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이때 유독성 기체인 일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유독 기체 일산화탄소의 분자량은 28g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수량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5개 이상이며 5개로 봅니다. 7.8큐빅미터를 곱한 양이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7.8이라는 숫자는 노즐 하나가 분당 260m를 30분 동안 방사하는 양에서 나온 값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입니다. 5개 소화전은 최대 4개의 13.5큐빅미터를 곱하니 두 세트를 묶어서 암기해 주셔요. 물은 비열과 증발자멸이 커서 냉각수와 효과가 뛰어나고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우며 펌프와 호스로 이송하기도 쉬워 가장 널리 쓰이는 소화약제입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유리화재에 봉상수를 뿌리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불이 오히려 번지고 전기화재에서는 물을 타고 전기가 흘러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즉 봉상수 소화기는 A급에는 적응성이 있지만 B급과 C급에는 부적당하므로 세 화재 모두에 뛰어나다고 서술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성질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불연성 기체로 공기보다 무겁고 상온에서도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며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를 밀어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을 만들어 약산섬을 나타냅니다. 탄산음료가 새콤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약알칼리성이라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화 방법은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뉩니다. 맹각, 질식, 제거는 각각 열과 산소, 가연물이라는 연소의 산효소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라 물리적 소화에 속합니다. 반면 억제효과는 소화약제가 연소 중에 생기는 자유라디칼을 붙잡아 연쇄 반응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라 화학적 소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소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억제효과이고 답은 4번입니다. 억제소화는 부촉매소화라고도 부른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요. 간이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펜창질섭 또는 펜창진주함은 삽 한 개를 성비한 경우 160m가 능력 단위 1.0입니다. 함께 나오는 수치도 한 세트로 정리해 주셔요. 소화 전용 물통 8리터가 0.4, 마흔 모래 50리터에 삽 한 개가 0.5, 수조 80리터에 물통 3개 포함이 1.5, 수조 190리터에 물통 6개 포함이 0.5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물분모 등 소화 설비는 이름과 달리 물분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분모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할로젠 화합물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를 한데 묶어 부르는 넓은 분류입니다. 보기에서 이 목록에 들어있는 것은 포소화 설비 하나뿐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와 옥외 소화전 설비는 소화전 설비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 자체로 별개의 구분이어서 물분모 등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2류 가연성 고체의 화재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이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연소할 때가 아니라 물과 반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류 화재에는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으로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연소 시에 수소가 발생한다고 서술한 서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물과 반응할 때 수소, 이 짝을 정확히 기억해 주셔요. 참고로 법령 개정으로 유화는 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답은 서번입니다. 과산화 칼륨의 반응 생성물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과산화 칼륨은 가열하여 열분해에도 산소, 물과 반응해도 산소, 이산화탄소와 반응해도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염산과 반응할 때만은 산소가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염산과의 반응입니다. 제1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의 반응은 시험 단골이니 아래 반응식을 눈에 익혀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보통의 포소화약제를 수용성 액체 화재 사용하면 거품이 물에 녹아 순식간에 파괴되어 소화 효과를 잃습니다. 그래서 물과 잘 섞이는 가연성 액체에는 거품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알코올형 포소화약제 네알코올포를 씁니다. 보기에 겸유, 등유, 가솔린은 모두 비수용성 석유류라 보통의 포로도 충분하지만 메틸알코올은 수용성이라 알코올형 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용성 위험물에는 알코올형 포, 이 짝을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연소의 산화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입니다. 보기의 위험물을 이 역할로 나누어 보면 과산화수소 제용유, 과산화나트륨과 질산칼륨 제2류는 모두 산화성 물질이라 산소 공급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황리는 제섬유 자연발화성 물질로 스스로 타는 가연물입니다. 혼자 역할이 다른 것은 황린이지요. 제1류와 제용유는 산소 공급원, 제1류와 제3류, 제4류는 가연물이라는 큰 틀로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불활성 가스소와 설비 저장용기의 설치기 중입니다. 저장용기는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약재를 뿌릴 구역 안에 용기를 두면 화재 연로 용기가 손상되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약재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호구역 내의 장소에 설치한다고 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기준으로 온도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 직사일광과 빗물 침투 우려가 적은 장소,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약, 제조연도, 제조자 표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라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킵니다. 발생하는 기체는 서로 다르지만 수소도 아세틸렌도 모두 가연성 가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는 선번이 옳습니다. 연소 생성물도 지정수량도 서로 다르고 물로 소화하면 오히려 화재를 키우니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발포 배율은 만들어진 포의 부피를 원래의 포수용액, 즉 포액의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포액의 무게는 포를 가득 채운 용기 540g에서 빈 용기 340g을 뺀 값이고 비중이 1이므로 무게가 곧 부피가 됩니다. 빈 용기의 무게를 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요단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저장소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50스퀘어미터를 1소요단위로 하고 내화구조가 아니면 그 절반인 75스퀘어미터가 1소요단위입니다. 함께 묶어 외우실 것이 제조소와 취급소로 내화구조는 100스퀘어미터, 비내화구조는 50스퀘어미터입니다. 내화가 아니면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위험물은 지정 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라는 것도 자주 출제되니 함께 정리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구리, 마그네슘, 수은 같은 금속과 반응해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만드는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 산화프로필렌은 제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 화물로 이들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해당 재질의 장치나 용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니 이 둘을 묶어서 구리, 은수은, 마그네슘 용기 금지라고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휘발유를 저장했던 이동 저장 탱크에는 인화성 증기가 남아있어 등유나 경유를 빠르게 주입하면 관 내부 마찰로 생긴 정전기가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는 유속을 1m/s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과산화벤조일은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도 부르는 제오리 위험물 유기과산화물로 상온에서 백색 결정의 고체입니다.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는 선화성 물질이라 가열이나 충격, 마찰을 받으면 폭발할 위험이 크고 건조할수록 더 위험해서 물이나 희석제를 첨가해 폭발성을 낮춰 보관합니다.
따라서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환원성 물질이라고, 반대로 서술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황화탄소는 는 제살이 특수인 화물로 비중이 약 1.26이라 물보다 무겁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넣어두면 바닥에 가라앉은 채로 물이 뚜껑 역할을 해 공기를 차단하고 인화점이 매우 낮은 가연성 증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물속 저장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황화탄소와 환기는 물속 저장,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환기는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 물질로 공기 중에서 쉽게 자연발화하며 연소합니다. 이니 타면 산소와 결합해 백색 연기를 내며 오선화인을 생성합니다. 반응식은 P4 플러스 O2는 2P2O5입니다. 산화와인과 오황와인은 인과 황의 화합물이라 연소 생산물이 될 수 없고, 인화수소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나오는 기체입니다. 인이 연소하면 오산화인, 이렇게 정리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황화인, 정린, 환이 각각 1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각각 500kg, 인화성 고체가 1000kg입니다. 보기에서 정린 100kg, 철분 500kg, 척근, 금속분 500kg은 모두 맞게 짝지어졌지만 환화에는 100kg인데 50kg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100, 500, 1000으로 리듬을 붙여 암기해 주셔요.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1번입니다. 아이오딘 값은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그램수로 불포화도가 클수록 커집니다.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 기름은 모두 건성유이지만 야자유는 불건성유라 아이오딘 값이 가장 작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연속 범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연속 범위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약 4에서 60%, 산화프로필렌이 약 2.5에서 38.5%, 휘발유가 약 900.4에서 7.6%, 아세톤이 약 2.5에서 12.8%입니다. 폭이 56%나 되어 가장 넓은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연소 범위가 넓고 하하니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니 아세트알데하이드의 4에서 60이라는 수치는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보호액은 위험물이 공기나 물과 닿지 않도록 담가두는 액체를 말합니다. 환리는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로 발화점이 약 34도에 불과해 공기 중에 두면 쉽게 자연발화하므로 pH 고점도의 약알칼리성 물속에 저장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반대로 루비듐 같은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등유나 경유 속에 저장하지요. 황리는 물속, 알칼리 금속은 석유 속으로 대비해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각 위험물의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합니다. 휘발유는 제1석유류 비수용성으로 200리터, 경유와 등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각각 1000리터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풍량별 지정수량 암기가 관건이니 꼭 외워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의 안전거리를 면제받는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저장,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그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는 인화점이 매우 높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지요. 보기 중 이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를 든 3번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20배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으니 물질과 배수를 반드시 함께 외워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질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입니다.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이 대표적이며 대부분 무색 또는 백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나머지를 보면 고체이므로 무색 액체라는 1번은 틀리고 질산칼륨과 질산암모늄은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하는 흡열 용해를 함으로 3번도 틀립니다. 또 질산염류는 과형수 산염류보다 오히려 안정한 편이라 4번도 맞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질산은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로 지정수량 300kg의 위험 등급의 이고 제6류는 제1류와 혼재할 수 있으니 2, 4번은 모두 옳습니다. 문제는 3번입니다. 농도 30급 중량 % 이상이라는 기준은 과산화수소의 기준이고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육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로 스스로 분해되어 산소를 내놓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억제하려면 인산이나 요산 같은 안정제를 넣고 햇빛을 차단하는 갈색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마개에는 가스가 빠질 구멍을 둡니다. 반면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라 오히려 분해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분해 방지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암모니아를 가하는 2번입니다. 안정제는 인산요산, 금기는 염기성 물질로 정리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함께 가진 매우 반응성이 큰 금속입니다. 공기와 수분을 동시에 차단해야 하므로 등유, 경유, 유동 파라핀 같은 석유를 속에 담가 보관합니다. 2, 3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요. 에탄올은 언뜻 보호액이 될 것 같지만 칼륨과 반응해 칼륨에틸레이트와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므로 보호액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알코올도 칼륨과 반응한다는 점이 단골 함정이니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휘발유는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영하 43에서 영하 20도라 0도보다 훨씬 낮고 액체 비중은 약 0.65에서 0.8로 물보다 가벼우며 연소 범위는 약 1.4에서 7.6%입니다. 1, 2, 4번은 모두 맞는 설명이지요. 주의할 것은 증기 비중입니다. 휘발유 증기는 비중이 3에서 4 정도로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가라앉아 체류합니다.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고 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로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만나면 수산화칼슘과 함께 포스핀, 즉 인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포스핀은 독성이 강하면서 가연성까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보기에 포스겐은 사염화탄소 소화약제가 열분해둘 때 나오는 다른 가스이니 혼동하지 마셔요. 인화칼슘은 포스핀, 탄화칼슘은 마세틸렌, 탄화알루미늄은 메테인으로 묶어 외우면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정 수량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지정 수량은 염소 산염류 50kg, 브로민 산염류 300kg, 금속의 인화물 300kg이고 나이트로아 합물은 출제 당시 기준 200kg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것은 50kg인 염소산염유입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1인 아영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이 모두 50kg이라는 점을 묶어서 기억해 주셔요. 다만 제5류 나이트로 화합물은 법령 개정으로 위험등급에 따라 10kg 또는 100kg으로 바뀌었으니 최신 기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입니다. 보기의 발화점은 등유 220도, 벤젠 498도, 다이에틸에터 180도, 휘발유 300도로 가장 높은 것은 벤젠입니다. 인화점이 낮다고 발화점도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정전기 제거의 원리는 전하가 한 곳에 쌓이지 않고 잘 빠져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이 제조소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부도체, 즉 절연체 재료를 쓰면 전하가 흘러나갈 통로가 막혀 정전기가 오히려 더 쌓입니다. 그러므로 정전기 제거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접지, 습도 70% 이상, 공기 이온화, 이 세 가지는 필기와 실기 모두의 단골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